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쪽집게 주식수다를 하게 되네요. 예,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 휴일도 있었죠. 하지만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었죠. 되게 난잡한 환경이었고 주식도 그에 따라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힘들었을 텐데요. 그나마 추석 명절 앞두고 오늘 올라온 흐름,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힘을 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너는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한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 7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야, 이거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7일 연속 하락? 예, 거기에 따라서 급등한 것이 있었죠. 주식이 급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즉 달러가 급등했죠. 달러. 그러다 보니 이 변동성이 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주변 환경이. 그러다 보니 변동성이 확대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났다라고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그 줄기, 특히나 종목별 줄기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가 확실히 진행됐는데요. 이거 벌써 2달째입니다. 2달째.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주식들, IT, 이러한 주식들은 하락하고요. 이미 팔은 태양광이라든가 방산, 이들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차별화가 나타났죠. 주도주를 그래서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태양광, 방산,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소위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도의 주가 차별화가 이번 주에 지속됐다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주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삼성전자 오늘 전저점 깨버렸죠. 연중으로 따지면 신저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음 주 연휴 이후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소위 슈팅이 좀 나오지 않았나, 단기로요. 그래서 안정이 어느 정도는 다음 주에 되면서 증시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 줄기는 여러분께서 계속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주도주 중심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업종 테마, 즉 계속제가 2달 넘은 것 같은데 IT라든가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따라가는 흐름, 주도주는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크다라고 저는 예상하니까 이 부분 간단 요약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확실히 세계 증시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거 미국 증시부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거의 한 달째 빠졌습니다. 중간에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날 좀 올라가다가 쫙 빠져가지고 오랜만에 1% 넘는 상승세 다우지수. 그 다음 S&P도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2% 가까운 상승세. 나스닥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최악이었죠. 7거래일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것처럼 보였던 부분에서 또 떨어졌고요. 드디어 반등을 했어요. 자, 미국 시장 왜 떨어졌느냐? 결국에는 긴축 부담. 그럼 금리 인상 얘기를 한 거였죠? 금리. 그런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있죠? 예전에는 금리 인상의 부분이 조금 사그러들면은 올라갔는데 인상 부분, 긴축 부분이 또 안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요. 이때랑 좀 다르죠, 또.
이때는 뭐예요? 반대였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는 흐름이어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올라갔는데 최근 보름 동안의 하락은 반대로 이전에 호재였었던 거지 악재로 뭐냐면은요. 뭐 경기 지표가 좋으면은 야, 이거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 지표가 또 안 좋으면은 야, 이거 경기 침체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요즘에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약간 완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상승에 좀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증시 지수에서는 가장 큰 문제죠.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개별적인 요건이 좀 일단은 커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핸드셋도 있고 기타 부분이 또 있거든요. 사업 분야가 많은데 한쪽만 몰려 있는 SK 하이닉스보다 최근 들어서 더 약한 이유는 재고, 뭐 핸드셋도 기존 모델의 재고, 가전도 재고, 반도체도 최근에는 재고가 좀 더 쌓였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진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마지막 물량 털이가 한번 나온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삼성전자도 한번 반등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도 하고 내일 밤에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밤에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는 미국 증시는 3일이에요. 그렇죠? 오늘 밤, 내일 밤, 월요일 밤. 우리나라는 월요일까지 쉬는데 그러면 자 일단 바닥을 잡았다고 보는데 오늘 또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내일 밤도 있고 모레밤도 있고 그러면은 야 그래도 바닥 찍었다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최소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수급 동향에서 좀 나왔어요. 잠시 뒤에 수급 동향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달러 강세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 제가 뭐 한 두 달 전인가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이 지금 차트는 원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도 비슷은 해요. 어젯밤에 우리나라 어저께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 즉 역외 환율에서는 뚝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1차적인 저항대가 형성된 걸로 봐서 저는 다음 주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것도 그닥 좋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환율은요. 안정화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예상할 수 있는 누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환율이 이만큼이야? 그럼 우리는 해지를 이만큼 걸어놓고 뭐 앞으로의 계획을 짤 수가 있죠. 그런데 환율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은 계획을 못 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 요인이 가장 큰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생각에 오히려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현상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좋죠.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 완만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슈팅이 여기에서 어저께 밤에 좀 나왔고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왜 그러냐? 유로존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어느 정도 좀 키를 맞추려고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이 나만 살고 보자. 그 부분 제가 두 달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 달러 빼고 유로화라든가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통화가 다 약세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면은 상대 국가, 수출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주변 국가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상승을 한 원달러 환율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이거죠. 뭐 1등이 무조건 있어. 근데 2등을 뽑아야 돼. 10명이 뛰어. 1등은 포기. 다른 사람에서 1등 누구냐? 2등이 누구냐? 이걸 뽑는다면 우리나라의 가능성, 그러면 상대적인 강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 잠시 뒤에 또 수급 동향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쉬워요. 이 상승이 너무 아쉬워요. 2550이 1차 저항인데 2600까지 일단은 볼 여유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인정을 해야죠. 분명히 얘기했고 녹화분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떨어져서 2400포인트까지 오는데요. 한 번 깨고 오늘 들어 올리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점은 일단 찍었다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수급 동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라든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계 증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거. 왜? 현대차 역대급 실적이 또 나올 거야.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IT 쪽에서 감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업종군에서 그걸 커버하는 산업군의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 이게 너무 아쉽죠. 여기 밑에 있었던 때는 계속 여기까지는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매도가 나옵니다. 특히 연휴 앞두고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쿼터러플 위칭데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쿼터러플 위칭데이를 외국인이 선물 옵션 만기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요. 근데 그때부터 콜옵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풋옵션을 대거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콜옵션은 뭐냐? 상승하는데 돈을 거는 거고요. 풋옵션은 뭐냐? 하락하는데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을 사면 상승에 돈을 베팅하는 거고, 여기 매도, 풋옵션 매도는 하락하지 않는다. 얘 돈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락하는 거에 돈을 거는 것이 풋옵션인데 매수. 하지만 매도했다라는 거는 하락하지 않는다에 돈을 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합성을 해서 보죠. 풋옵션 매도했어. 그럼 하락하지는 않아. 그리고 콜옵션 매수는 뭐야? 상승한다에 돈을 걸어. 최소한 횡보 이후 올라간다 쪽에 돈을 거는 건데 오늘 쿼터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쿼터러플 위칭데이. 근데 이렇게 마감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 깡통 냈을까? 손실 대고 봤을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핑계를 대는 거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네들은 매매를 한 거냐? 옵션이든 선물이든 뒤에 있을 차월물, 차차월물, 차차차월물, 차월물, 다음에 있을 오늘 만기인데 다음 달 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 그 다음 달 거도.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한테 속임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다음 달 월물이면 말씀드렸죠? 매수한 데 돈을 걸고 떨어지지 않는다에 돈을 건 거야. 그러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야, 진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호가 뭐 요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필요한데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이 오히려 조금 더 셌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얘네들이 상승했죠. 그러다 보니 지수가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도주 종목군 체크를 해보죠. 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보시죠. 이번 주. 기분 나쁘게 조금씩 갉아먹는 듯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IT 종목들, 뭐 금융주도 그렇고 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주도주는 있었습니다. 주도주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2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팔고 이 종목 사라라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살 게 이 종목밖에 없어요.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떨어지는 위험, 리스크 대신 올라갈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다. 그래서 주도주의 상승 추세는 계속된다라고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번 주 주도주 체크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제 이서구 하면 하나솔루션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고가 또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종가상으로는 살짝, 이틀 전에 요 고점보다는 살짝 못 미치지만은,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서요, ETF라든가 관련 종목군들이 여전히 상승 흐름입니다. 잠깐 꺾이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또 간밤에. 잠깐 꺾이다가. 며칠 동안 꺾이다가 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미국, 다 아시지만 유럽에 이 러시아 공포가 이제는 치를 떨 수밖에 없죠. 갑자기 또 가스관을 걸어 잠근데, 물론 유럽이 갑질을 하는 문제도 있어요. 유럽에서 가스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는데 너네가 가스 가격 상한제를 정해? 누가 얘기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얘기했거든요. 가스는 내가 쥐고 있고 내가 파는데 너네가 가스 가격을 상한제를 정해서 이 이상은 안 산다? 열받았죠. 열받을수록 올라가요. 왜? 대체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산업군은, 여기도 그렇고, 이 산업군은 업황이 턴할 수밖에 없다. 업황이 턴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그리고 주도주는 하나솔루션인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중간중간 대장주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오늘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는 조금 더 약한 듯이 보였지만 오늘 또 급등하면서 8% 넘는 상승세.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법인이 거의 점유율 꽤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갭 뜨고 올라갔어요. 이거 주도주 누가 아니라고 해요? 저는 아직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가리라고 보고요. 업황 중기 턴. CS 윈드 풍력입니다. 풍력. 그런데 살짝 못 미쳤죠. 얘는 못 올라갔어요. 하지만 저는 뒤따라가서 가리라고 봅니다. 풍력 관련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태양광은 가는데 풍력은 왜 덜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투자 규모가 태양광이 좀 더 빠르고요. 그리고 설치 시점도 조금 더 빨라요. 풍력보다는 설치할 때. 그러다 보니 매출 입장에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데가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쪽이 될 테니까 그쪽이 먼저 좀 더 센 거고요. 그 대신 풍력도 나름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 크게 보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우리나라 K방산. 아, 뜨겁죠? 뭐 자주포니 소위 탱크니 거기다가 또 전투기까지 예, 수출, 그리고 또 총알도 수출. 여기에 대해서 뭐 산업 변화가 이것도 턴한다 그랬죠? 구조적인 턴, 업황.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현대 로템을 얘기하다가 제가 요때쯤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꿨죠. 왜 그러느냐? 그룹이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나 디펜스 자회사를 오히려 여기는 병합하기로 했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중화가 확실하게 보이는구나. 그룹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상대적인 강세가 더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근데 참 매매하기 힘들어요.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 또 한번 쭉 올라가다가 조금씩 이런 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제서야 1차적인 상승세에 일단락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주도주란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슈팅 국면이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바꿨죠. 의견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제 이거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제가 의견을 전환시켰죠. 박스권은 뭐예요? 여기서 매도하고 아래에서 사는 거. 여기서 매도하고 기다리는 거였는데 여기서 제가 의견을 바꿨죠. 이거 돌파할 것 같습니다. 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왔는데 또 올라가. 그리고 시장 점유율 여전히 좋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여전히 긍정적으로 자동차 쪽도 주도주 단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번 주까지 주식시장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왜 정신이 없었느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주도주는 주도주입니다. 이서구와 함께 하셨으면 그 주도주 이미 2달 전부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최소 한 종목 편입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유료 회원, 즉 VIP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문자로 매수, 매도, 투자 전략을 전달하는 유료 회원 제도 2가지 다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010-9628-8231, 9628-8231 여기로 전화는 안 되고요. 문자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한 주 마무리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과위라고 하죠. 풍성하게 가을 수확을 거두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인데요. 이제 배불리 옛날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진짜 배가 아니라 마음까지 풍성할 수 있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연휴 동안 미국 시장 보지 마세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 끝났고요. 3일 동안 열립니다.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하루 떨어졌다고 너무 낙담 마시고요. 하루 올라갔다고 너무 또 환호하지 마세요. 다 끝나고 화요일 날 우리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연휴 편히 쉬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